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자신있고 신나게 만점을 받는 자신만만 국어의 박지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단어는요. 바로 10단원 글쓰기의 과정인데요. 교과서 개념 찾기를 통해서 중요한 개념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글쓰기는 사실 매번 해오던 거야, 그지? 뭐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이런 적 없었죠, 그쵸? 하지만 거의 또 매 학년마다 글쓰기와 관련해서 다시 또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배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우기만 하고 글을 안 쓰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얘들아. 여러분들이 글쓰기와 관련해서 뭔가를 배우면요. 실제로 글을 쓸 때 활용해 봐야 돼요, 배운 걸. 자, 우리 10단원에서 글쓰기의 과정에 대해서 배우잖아. 그럼 여러분들 다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쓸 때 이런 과정에 따라서 배웠던 방법을 활용하면서 그렇게 글을 써보도록 해야 됩니다. 얘들아, 좋은 방법이니까 가르쳐주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을 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쓸 때 활용해보면 그 이전보다 좀 더 글쓰기가 쉽게 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든지 하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두시고 꼭 글 쓸 때 활용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요, 개념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개념은요, 글을 쓰기 위하여 내용을 떠올리는 방법이야. 자, 여러분들 글을 쓸 때 내용을 떠올리는 게 사실 쉽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걸 써야 되겠다 하고 딱 떠오르면 그 다음은 좀 쉬워져. 근데 뭘 쓰라고 딱 하잖아. 뭐 쓰지? 뭐 쓰지가 1시간, 2시간, 3시간, 심지어는 뭐 쓰지가 하루 이틀 3일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쓰기 위해서 내용을 떠올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떠올리라고 했어요. 진짜 경험이 많이 활용되지. 그러니까 국어 배우면서는 계속 경험 많이 나와. 그러니까 글을 쓸 때도 경험을 활용하고 글을 읽을 때도 경험을 활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요. 자,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림.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와 관련되어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나열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글을 쓸 때는 뭐가 있니? 글에 담아야 하는 중심 생각, 즉 주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주제와 관련되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 주제와 관련된 생각들을 어떻게 하라고? 나열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 내용을 떠올릴 때 그때 이미 뭐는 써야 되겠고 뭐는 안 써야 되겠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선 무엇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와 관련되어 떠오르는 생각들은요. 그냥 쭉 다 나열해 보세요. 그냥 관련된 생각이면 우선은 다 괜찮아요. 거기서 이건 쓰고 이건 요 내용은 안 써야 되겠고 그건 나중에 결정하는 거야. 나중에 결정하고 우선은 생각나는 대로 다 써봐. 그리고 뭘 쓰래요? 느낀 점 쓰래요. 느낀 점. 그 주제와 관련된 그 생각들과 관련해서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느낀 점을 쓰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생각금을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요. 생각금을 만들어 보기.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 주제와 관련된 생각들을 나열하는 거랑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무엇에 대해서 쓰겠다, 내가 사랑에 대해서 쓰겠다라는 주제를 정했으면 이 주제와 관련된 생각들을 쭉 뭐 해보는 거예요. 떠올려서 쭉 써보는 거예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또 나는 생각 또 써보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또 나는 생각들 쭉 써보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나는 생각 뭔가가 있으면 또 써보고요. 뭐 이와 관련한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생각에 가지를 막 뻗어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쫙 펼쳐놓은 생각들이 그물처럼 쫙 펼쳐지겠지. 그치? 그걸 근데 머릿속에서만 하지 말고 이걸 다 머리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글로 표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머릿속에만 떠돌아다니게 하면은요 글쓰기 힘들어요. 표현해야 돼요. 종이에다가 표현해서 자꾸 생각을 펼쳐나가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적어놓으면 그게 이렇게 쫙 그물처럼 펼쳐지면서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하여 내용을 떠올리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경험을 떠올리고요.
주제와 관련된 생각들을 나열하고요. 그죠? 관련된 생각이어야 돼. 그리고 느낀 점도 써보고, 자, 생각구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됐어요? 자, 개념 첫 번째 우리 지금 살펴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교과서 제시된 예를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라는 주제로 이제 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는 그 예입니다. 자,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라는 우선 주제를 딱 잡아놓고, 자, 이에 관련된 자신의 뭐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 어때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떠올린 경험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자, 이 신문 기사를 봤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를 놓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서 쓸 내용을 마련해 보는 예를 본 거예요. 알겠죠? 이 밖에도 우리 어떤 방법들로 할 수 있는지는 개념 1을 통해서 살펴봤죠? 자, 이제 개념 2로 가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내용을 쭉 떠올렸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얘들아? 내용을 쭉 떠올려 놓은 것만으로는 글을 쓸 수 없어. 그러니까 내용을 떠올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 다 적어보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다한 생각들이 다 나와 있는 거라 그걸 그대로 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글을 쓸지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가 있어야죠. 자, 그래서 개념 2에서 글의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을 보게 되는데요. 자, 떠올린 내용을 정리해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떠올린 내용을 자, 어떻게 하래요? 정리하래요. 그런데 정리할 때 문제 상황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밖의 내용, 이런 순서로 정리하래요. 자, 정리할 때 어떻게 하라고? 문제 상황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밖의 내용, 이런 순서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대요. 그럼 자, 보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떠올려 놓은 생각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글을 쓰기가 어렵다라고 했지. 이걸 모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모을 때, 자, 그렇게 생각들을 모을 때, 자, 문제 상황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그 다음 이와 관련한 자신의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자, 그 밖에, 여기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외의 내용을 그 다음에 정리하고, 이런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대요. 자, 그 다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를 만들어요? 글의 개요를 짜요. 이 개요를 짠다라는 걸 작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글의 개요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글의 개요를 짤 때는 글을 쓰는 것처럼 상세하게 하는 게 아니야. 막 자세하게 쓰는 게 아니라 큰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뭘 쓰고 중간엔 뭘 쓰고 끝에는 뭘 써야지, 이런 큰 계획을 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뼈대를 구성하는 단계, 글의 뼈대를 구성하는 단계가 바로 글의 개요 짜기. 그 다음 글의 개요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을 문장으로 씁니다. 자, 글의 개요를 작성했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을 자, 어떻게?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냥 떠올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완결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단어도 써놓고 그냥 낙서처럼 생각나는 대로 그냥 주저리 말한 것도 있을 테고, 그치?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는 글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뼈대를 작성한 걸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걸 바탕으로 뭘 할 수 있어?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개념 두 번째에서요. 글의 내용을 자, 뭐 하는 거? 조직하는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조직은 짜는 거야, 짜는 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떠올린 내용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 정리할 때 얘들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되는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글의 개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글 쓰기 전에 항상 글의 개요를 먼저 작성하고 글을 써버릇하세요. 아주 그러면 좋은 글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짜임이 잘 갖춰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글의 개요를 작성했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요 내용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장으로 표현해서 쓸 수 있어야만 이제 글쓰기가 이제 뒤에 가능해지겠지. 자, 그럼 얘들아 우리 개요를 하나 보도록 할까?
자,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지 맙시다. 이런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서 개요를 짜본 거예요. 개요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글의 큰 뼈대를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글의 처음 부분, 중간 부분, 끝부분에 어떤 내용을 쓸지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건데, 자, 글의 처음 부분에는 자, 글을 쓰는 까닭을 넣기로 했어요.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길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글을 쓰는 까닭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에 대한 주장,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글쓴이의 주장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나와야 돼요. 자, 근거 1, 애완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 근거 2, 애완동물의 털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자, 근거 3,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근거들로 자신이 앞서 말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글의 끝부분에는요, 끝부분에는 이제 뭘 하겠어? 앞서 말한 내용을 정리해야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강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글의 끝부분에는 요약 및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애완동물을 기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개요를 짠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글의 뼈대를 딱 만들어 놓고 나면 실제로 글을 쓸 때 이 뼈대에 맞게 글을 쓰니까 훨씬 더 체계적으로 글을 잘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개요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 3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개념 3. 자, 이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개요 작성해서 정리했어요. 중요 내용은 문장으로. 그러면 이제 뭘 하는 단계예요?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 글을 써야죠. 자, 우선 글을 쓰기 위하여 짠 개요의 중심 문장에 뒷받침 문장을 더해서 문단을 구성해요. 자, 개요에서 작성해 놓은 중심 문장이 있잖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개요의 자, 중요 내용들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심 문장에 그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을 덧붙여서 요렇게 뭘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문단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완성하면 문단이 되는 거야. 보통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생각이 있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생각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하나하나의 문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장하는 글의 처음을 시작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글의 처음 부분을 쓰는데요. 자, 글을 시작해야 되니까 당연히 글의 처음 부분부터 쓰겠지. 그치? 그런데 얘들아, 글의 처음 부분을 쓰는 데 있어서 자, 요런 방법들을 이용하면 좋다라고 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뭔지 선생님이랑 그 밑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처음을 시작할 수 있어요. 즉, 글의 처음 부분을 시작하는 방법 중에 질문하기의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최근의 상황이나 문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자, 상황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최근의 상황, 그 다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거죠. 그 다음 격언이나 속담 또는 유명 인사의 말을 인용하는 것. 격언, 속담, 자, 유명 인사의 말. 이런 것들을 인용이 뭐니 얘들아? 가져다가 쓰는 거지. 이런 방법으로 글의 처음 부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글을 얘들아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글의 처음 부분 쓰는 방법을 왜 가르쳐 주냐면 글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아, 뭐 쓰지? 떠올리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걸린다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저렇게 개요까지 작성했어도 막상 글의 처음 시작을 못해서 또 어떻게 시작하지? 이러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보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그러기 위해,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글을 이렇게 시작하면 돼 라고 여러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알겠죠?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글을 읽을 사람한테.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어때요? 믿음을 줄 수 있겠지.
그리고 격언이나 속담, 유명인사의 말 이런 걸 인용하면은 어때요? 글을 읽을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나 흥미를 더 잘 끌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글의 처음 부분 시작할 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얘들아, 글의 내용에 알맞은 제목 써야 되겠죠. 그쵸? 글의 내용에, 자, 얘들아, 제목은 알맞은 제목이어야 돼요. 글의 내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목이어야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요,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교과서 예를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아까 글의 처음 시작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자, 그 한 예를 보여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속담을 인용하여 주장하는 글의 처음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속담을 어떻게 인용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말이 있다. 자, 뭐 했어요? 속담 인용했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대화 수단이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신중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 말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면 이제 그 말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제 쫙 펼쳐 나가는 거죠. 어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속담으로 시작을 하니까 쉽게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읽는 사람들도 훨씬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자, 많은 사람이 아는 내용의 속담으로 글을 시작하니까 어때요? 친근하게 느끼면서 글을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정말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생각 안 나면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내용하고 관련된 속담은 없을까? 아니면 유명인이 한 말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서 그 내용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개념사 마지막 개념 갑니다.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표어 써보기. 자,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표어. 여러분들 올바른 언어 사용이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우선 비속어는 품위가 낮고 거친 말을 뜻합니다. 자, 비속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비속어란 무엇이다? 품위가 낮고 거친 말. 그럼 얘들아, 여러분들이 비속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보일까? 품위가 낮고 거칠어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비속어의 뜻을 딱 보고 나면 비속어를 이제 쓰기 좀 어려워질걸? 여러분들이 비속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품위가 낮고 거칠어 보이는 거니까. 자, 비속어를 쓰지 말아야 하는 까닭 생각해 보셔야겠죠? 비속어를 쓰지 말아야 하는 까닭. 왜냐하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비속어 쓰면 안 돼. 비속어 쓰지 마. 뭐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요? 왜 쓰지 마요? 왜 쓰지 말아야 하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되면 그래서 쓰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충분히 수긍이 가지만 그냥 아무 까닭도 없이 그냥 쓰지 마. 그냥 쓰면 안 돼. 그냥 안 좋아. 이러면은 난 쓰고 싶은데? 나 재밌던데? 비속어 쓰니까 되게 강해 보이던데? 그냥 쓸래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비속어를 쓰지 말아야 하는 그 까닭을 잘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자는 주제로 표어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비속어를 쓰지 말자니까 바꿔 얘기하면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자 라는 주제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표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우선은 비속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걸 왜 쓰면 안 되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된 표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비속어를 쓰지 말아야 하는 까닭 교과서 예를 통해서 한번 보여줄 건데요. 보자, 얘들아. 이 친구가 지금 표정도 지금 되게 무서운 표정 하고 있네. 그치? 이 친구가 이제 비속어를 많이 쓰나 봐, 얘들아. 그랬더니 주변의 반응이 어떠냐면 아름다운 우리말이 망가지고 있어. 욕설을 섞어서 말하니까 들을 때 기분이 나빠. 저 아이는 성격이 좋지 않아 보여.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겠다. 거친 말을 많이 하면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속어를 많이 쓰면 아름다운 우리말이 망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요. 그 다음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 자체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당연히 말이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 비속어를 쓰면 쓸수록 거친 행동이 나올 테고 거친 성격을 갖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속어를 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까닭 예를 통해서 잘 살펴봤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과서 개념 찾기 공부해 봤는데요.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글을 쓰기 위한 바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용 떠올릴게요. 내용을 떠올릴 때 좀 자유롭게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그래야 여러 가지 생각이 잘 떠오릅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은요, 여기에다가 Yman 출동시킬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는 건 자유롭게 하되 그 다음부터는 배운 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요. 글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조직을 해야 돼요. 자, 그때 문제 상황, 주장, 근거, 그 밖의 내용의 순서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따로 별표해놨죠? 글의 개요 작성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도 Yman 출동했는데요. 자, 개요를 작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 글을 써야죠. 자, 글을 쓸 때 개요에서 만들어 놓은 중심 문장에 이제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그 살을 붙여가는 것이 바로 뒷받침 문장을 마련해서 하나의 완성된 문단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처음을 시작하는 여러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요. 자, 처음을 시작할 수 있는 이 방법들도 잘 챙겨 놓으셔야만, 자, 여러분들 어떤 글을 주고 이 처음 시작하는 방법이 뭐야? 이 글에서의 처음 시작한 방법은 뭐니? 하고 문제에서 물어봐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 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